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인 조호바루 지역 남서부에 위치한 이 인공섬은 2016년부터 시작된 거주 인원 70만 명 규모의 초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민은 약 9,000명 수준으로 비율로 따지면 계획된 거주자의 고작 1% 정도만이 입주를 한 상황이죠. 이 거대한 계획 도시의 이름은 포레스트 시티로 초기 계획에 따르면 총 4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고 각 섬의 특색에 맞추어 첨단 산업, 주거, 쇼핑몰, 해변, 레스토랑, 금융 및 경제, 컨벤션 센터, 의회, 관광, 교통 등 여러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포레스트라는 이름처럼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를 추구했는데 도시와 건물 곳곳에 녹음이 가득하고 주차 공간과 주요 도로를 지하에 만들어 지상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또 4개의 인공섬 사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수도와 싱가포르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여 교통도 발달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허나 현실은 텅 빈 도시에 수백 개의 상가 건물들은 문이 닫혔거나 비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놀이터, 녹슨 자동차에 기본적인 음식점마저도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계획 인구의 고작 1%만 입주했으니 당연하겠죠? 이름처럼 건물에 녹음이 있긴 하지만 텅 빈 빌딩에 식물들이 많다 보니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란 느낌보다는 오히려 버려지거나 망한 도시 같은 느낌이 상당히 납니다. 이렇다 보니 포레스트가 아니라 고스트 시티라고 불리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보죠. 이 사업은 중국의 1대1로 정책 속에 중국의 부동산 거대 기업인 컨트리 가든의 참여로 진행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멋진 해변에 여러 인프라와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갖춘 친환경의 고층 건물이 가득한 꿈의 낙원을 건설하는 컨셉으로 추진되었죠.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수많은 부동산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실상은 중국 구매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 당시 중국은 부동산 붐이 한창이었고 부동산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중국 내 중산층 구매자들을 위한 수많은 부동산을 개발하던 상황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해외에 또 다른 집을 소유하길 원하는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도 엄청난 부를 얻을 기회였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판매된 부동산의 90% 정도가 중국인 소유이고 그중 80% 정도는 소유주로부터 임대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중국인들이 구매하고 대부분 현지인들에게 임대되거나 혹은 싱가포르가 내려다 보이는 햇볕이 잘 드는 해변의 고층 아파트니 중국인들의 휴가용 별장 같은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실거주보단 투자의 목적이 더 컸겠죠. 또 중국이 바다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여러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처럼 이 역시 또 하나의 해군기지를 늘리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숨겨진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것이 이 섬의 위치는 조호르주의 경제개발 지역인 이스칸다르에 있는데요. 이곳은 싱가포르 바로 위쪽입니다. 자동차로 30분 정도면 싱가포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매우 가까이 아시아 최고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가 있기에 마치 홍콩 위에 있는 중국의 선전시처럼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기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근처에 또 다른 경제, 산업, 문화, 교통, 관광 등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도시를 얻을 기회였던 것이죠. 실제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허나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위해선 1,00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이상의 돈이 드는데 말레이시아의 재정만으로는 이런 도시를 만들긴 당연히 어렵겠죠. 허나 당시 중국의 1대1로 확장 정책과 부동산 붐이라는 기회를 살려 외부 투자로 저렴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엔 대체 왜 이 사업이 실패했는지 하나씩 알아보죠. 당시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점차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외환 유출과 해외에서 세탁되는 돈을 막기 위해 2017년 1인당 연간 5만 달러로 외화 구매 한도를 갑자기 제한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갑자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과 해외 부동산 투자가 얼어붙었는데 포레스트 시티의 부동산 최저 가격은 약 7만 5천 달러, 최대 350만 달러였기에 이 규제는 부동산 분양에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인이나 싱가포르인 등 현지인이 구매해야 할 텐데 애초에 사업 설계가 중국인 대상이었기에 그것도 어려웠죠. 또 말레이시아 내부의 정치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사실 처음엔 정치가 이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국 컨트리 가든사와 함께 이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한 회사는 포레스트 시티가 위치해 있는 조호르주 정부 자회사의 계열사였고 이 회사의 주요 주주 역시 조호르주 술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환경 및 어업 파괴 등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고작 1년이란 단기간에 이 인공섬이 매립되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땅을 매립한 후 집안의 안정성을 위해 보통 수년에서 10년까지도 있다가 건설을 하는데 포레스트 시티는 매립 후 1년 후에 바로 건설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또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곳이 제2의 선전이나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며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했는데 일종의 정경유착이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어족 정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2015년경부터 말레이아 국부펀드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횡령되고 전 세계에서 부패, 뇌물수수, 돈세탁 등의 자금으로 유용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스캔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당시 포레스트시티를 추진한 정부의 권력도 불안정해지죠. 결국 2018년 야당 인사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선출되는데 이 새로운 총리는 이 스캔들에 대해 조사를 제기하며 여러 사안에서 전 정부를 겨냥했는데 이때 포레스트시티 사업 또한 주요한 표적이었죠. 이전에 부패한 정부가 포레스트시티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에게 말레이시아의 땅을 팔아넘기는 사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외국인들이 포레스트시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시행을 위해선 법적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선언 자체의 상징성만으로도 포레스트시티 판매에 큰 타격을 주었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터진 전 정부에서 추진한 메가 프로젝트의 혜택이 중국인에게 간다? 게다가 80%의 부동산을 중국인이 구매한 것처럼 실제로 현실이 되었죠. 또 말레이시아 인구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더 유입이 되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까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대다수의 말레이시아인들은 이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라지만 실상 중국인만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팬데믹으로 막힌 국제교류는 힘들어져가는 사업에 더 불을 지피죠. 또 외국인 대상의 부동산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부분도 실패의 주요 원인인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소유주들은 이곳에 자주 오지 않고 돈을 쓰지 않기에 지역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이 주 판매 대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또 이 도시가 자랑하는 싱가포르와의 높은 접근성은 양국 간 많은 통행에서 오는 교통 정체와 검문 절차 등이 있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 이점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일단 다른 나라잖아요. 또 컨트리 가든사는 2023년 상반기 동안만 67억 달러, 하나로 거의 9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었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엔 여러 대규모 주택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부채는 거의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가 이끄는 현재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별 세율, 싱가포르 근로자의 빠른 입국, 복수 입국 비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금융구역을 만들고 또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까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등 어떻게든 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게다가 해외 투자도 과거에 비해 줄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포레스트시티 사업의 지금까지의 실패 과정을 보았기에 중국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상당히 높아졌다 보니 아무래도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나친 투기로 인한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대 프로젝트로 남을지 아니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홍콩이나 선전시처럼 바뀌어 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늘 고맙습니다.